진의 일행은 깊은 숲속을 지나며 거시지로 상하고 있었다. 그들이 걷는 길은 점차 어두워지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아나 입을 열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그 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신이요. 그 신은 오래전 엽기가 된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본래 이 마을을 지키던 신이었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가 가진 능력조차 신기하게 여겨졌어요. 진아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들렸고 그 말에는 무엇인가 섬뜩한 기운이 되어 있었다. 진영은 진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런 그 신은 정말로 마을을 지키고 있었던 건가? 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아가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그 신은 불사의 존재로 변하게 되었어요. 무아의 힘을 빌려서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아닌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해버렸죠. 그 존재는 이제 도심이라고 불려요. 진영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도심, 그는 다시 물었다. 진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도심. 그들은 이제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니고 그저 마을을 지키던 존재들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들이 변하면서 그 변화의 과정이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찾고 있는 해답이 그 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진영은 천천히 말에 이었다.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신이 변한 이유를 알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사람들을 습격하고 있어요. 그 순간 진영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가 과거에 들었던 전설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동굴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엽기가 되었고 결국 도신으로 변했다는 이야기. 진영은 중얼거렸다. 그런 그들이 다시 나타날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과거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엽기가 되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그들을 막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어요. 진아의 말은 더욱 무겁고 진혁의 마음을 눌렀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의 정보를 얻고 그들을 막는 거야. 진혁이 다시 물었다.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신을 만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존재니까요. 진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그때 판단장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보를 얻고 그 신의 존재를 마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심해야겠군요. 하지만 진아, 내가 그 신을 만나러 간다면 그 신의 능력에 대비해야. 판단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여행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할. 그의 말은 결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우선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해. 거주지에 도착하면 그 다음 계획을 세우자. 걱정하지 마세요, 진혁.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판단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점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정상견이 그들의 대화에 참여했다. 저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병이기도 하고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해서요. 싸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부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점상의 밝은 표정의 진영은 고마움을 느꼈다. 고마워, 점상. 우리가 하나의 팀이 있다. 모두가 서로를 도와야 해. 그들의 여정은 계속 이어졌다. 진영은 일행을 이끌며 그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려 했다. 모두가 최대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해. 거주지에 도착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야. 진영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마무리되면 그때 여유를 가지게 될 거야. 진아나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정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발길 아래에서 잠깐의 휴식을 즐기면 좋겠네요. 그녀의 말에는 다소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진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때는 너와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이 끝나기 전 한 가지 큰 장애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이 비치는 어두운 길을 따라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준비됐어? 진혁이 물었다. 진아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제든지.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들의 말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진혁은 계속해서 무전기와 연결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그의 생각은 늘 싸움과 생존에 집중되어 있었다. 역기들, 즉 그들에게 닥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존재들은 단순히 몬스터 같은 정태를 가진 괴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 아니 그들이었을지도 모를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미 몇 번이나 기회를 놓쳤어. 진영은 말했다. 그의 얼굴에 고뇌가 엿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르게 해야 역기들이 다 나오는 것만큼 그들의 본성에 대해 더 알아야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모두가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진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불안한 지색이 엿보였다. 그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라. 지금 우리가 조용히 하는 이유도 그들의 반다리 위 우리 위치가 들킬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 그게 중요한 점이야. 진영은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이제 역기들의 숙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능력을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생존자들을 안전하게 구조해야 해. 팀원들은 모두 진영의 말을 따르며 구조 활동에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생존자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 진영은 호흡을 고르며 차가운 외부 세계와 마주할 준비를 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존자를 무사히 구조하고 역기들을 물리치는 것. 우리 팀이 그걸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해. 팀원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고요하지만 결단력 있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단순한 구조대가 아니었다. 일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 하나의 힘을 발휘할 사람들이었다. 진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혁, 나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미리 생각하지 못한 점들이 있어.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 그것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린 아직 모르는 거야. 진영은 진아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어, 진아. 하지만 지금은 그들보다 더 강해져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단순히 괴물들이 아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끔찍한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연 예전과 같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변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반에 지나나 말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엽기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어. 지면은 진아의 말을 깊이 새기며 다시 무전기를 쥐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생존자들을 구할 것이다. 그들이 겪은 고통을 덜어주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절연했다. 그리고 팀원들 역시 그 목소리에 힘을 얻어 결단을 내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자. 엽기들이 우리에게 옳은 길을 막고 이곳을 안전하게 만들자. 시간이 흐르면서 진혁과 그의 팀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엽기들이 그들 주변을 맴돌며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길은 단순한 괴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의 사람들, 한때 인간이었던 존재들로 그들의 지역 속에 숨겨진 악의적인 리더가 그들의 끔찍한 괴물로 변화시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이 변해간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 지나나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물리치려면 그들의 과거를 이해해야 그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들의 본성과 목적을 파악해야 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진혁이 말문을 열었다. 그들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야. 오늘은 다행히도 주변에 역이 없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역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제약이 많지만 오늘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너무 낭비할 수 없다. 서둘러야 한다. 이빨 도대와 마주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 들키고 잘 해왔으니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한다. 모든 것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이 풀릴 수 없다. 이게 다 우리 스파이 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무전기를 잘 숨긴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정부도 미리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 거주지로 좋은 장소까지 알려주었다. 그곳은 정말 완벽했다. 판단자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낼 사람이었다. 스파이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복잡한 게임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았다. 이병이 이빨 부대에 합류했던 그날 밤, 그는 이미 오래된 예감을 믿었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병은 점점 더 자신이 뒤순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결국 그 밤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뒤흔들렸고 그를 따라오는 것은 그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림자 같았다.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거주지로 향하는 길을 찾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병은 자신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곳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점점 그곳이 최적의 장소로 선택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다. 그곳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과거의 기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결국 그곳은 거주지로 선택되었고 길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0분 뒤에 버스를 탑승할 예정입니다. 선병이 무전을 통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짠담은 분명히 느껴졌다. 우리는 1층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2층은 모든 역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드론 회수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갑자기 주위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잠깐, 한 번 빠져나갔다. 그 말에 모두가 진장을 풀 수 없었다. 저쪽으로 오는 놈이 빠르게 목표를 바꿨다. 누구든지 방치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장단이 단돌았다. 그 순간 진은 몸을 움츠리며 상황을 판단했다. 버스 소리를 들은 것 같다. 진은 말에 이어갔다. 하지만 이 소리로는 100% 들을 수 없는 거리라.
그들의 청단은 사람의 것보다 훨씬 예민했고 그들이 담지한 것은 보통의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갑자기 봄기가 차갑게 식었다. 마치 무엇인가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바로 그곳, 그들이 도망쳐야 할 곳에 무엇인가 이상한 존재가 숨어 있었다. 이 팀은 생존자들을 지키면서 빠르게 버스에 탑승하라. 나머지 팀은 그 영에서 멀리 떨어져서 드론을 회수하라. 짐은 신속하게 지시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전사들처럼 일사불란했다. 그러나 짐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기운은 점점 강해졌고 그것은 보통의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었다. 지원이 치름해 짐은 주물거리며 한 손을 들었다. 나는 먼저 마서 많을 테니까 지원은 빠르게 와야 한다. 그는 이미 직감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조용히 해. 지나가는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진혁은 전신을 진전시키며 고개를 돌렸다. 저쪽이다. 지나가며 진혁이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켰다. 저쪽에서 올 거야. 하지만 이 속도는 너무 빠르다. 진혁은 말을 마친 뒤 곧바로 차에서 내리며 운전대를 잡은 동료에게 눈빛을 보내었다. 근처에 숨어 있어. 반장님이 지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는 그런 말을 하면서 별다른 반점 없이 손에 들린 발빛을 꺼내 들었다. 그 빛은 너무나 차가워 마치 그것이 다른 세상의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진혁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리시아 속에 나타난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것은 그저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 전동차를 몰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진혁은 지나나 사라짐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끔찍한 냄새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얘는 냄새가 또 다르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치며 중얼거렸다. 그들의 냄새가 지독한 건 이상할 게 없지만 지금 이건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 비가 내린 축사 근처에서 나는 낙지 같은 느낌이었다. 진혁은 그 냄새를 맡고 나서 자신 앞에 나타난 광경을 보고서 곧바로 납득할 수 있었다. 짐승이 사람 소리를 낸다면 그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앞에는 역사의 몸과 함께 짐승들의 시체가 뒤엉켜 있었다. 돼지의 깃다리, 개의 주둥이, 등 외에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 개의 시체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다. 이건 돼지 축사를 습격해 돼지야 개들을 사료로 쓴 것 같다. 진혁은 고개를 절로 끄덕이며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끔찍하게 밝히는 기분이 든다. 진혁은 그 참혹한 개의 모습을 보며 즉시 달빛을 들어올렸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짐승들의 모습이 보통 개들과는 다릅니다. 소리도 잘 듣고 냄새도 잘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달려오는 걸 보니 어쩌면 지능도 높을지도 모르죠. 지나가는 사람이 말했다. 그런 신이란 말인가요? 진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아니요. 신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신이 제어가는 단기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더듬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고 있었다. 이 놈들은 뭔가 보통 럭키들과는 다르게 크고 심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보통 럭키들보다 훨씬 까다롭고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진혁은 잠시 주변을 살펴보았다. 부조팀은 언제 올 건가요? 지나다나 물었다. 5분 안에 올 거예요. 진혁은 대답했다.
하지만 5분 이상은 걸리겠죠. 최소한 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달빛을 손에 꼭 쥐었다. 엽기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덤비지 않았다.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 달빛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챈 걸까요? 진영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순간을 멈췄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때 엽기들은 갑자기 뒤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보통 엽기의 울음소리와는 다른 부엌신이 토로하는 것처럼 끔찍했다. 뭐야, 다른 놈들 부르려는 건가? 진영은 놀라서 중얼거렸다. 근처에 엽기 같은 건 없을 텐데,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다. 그 소리가 멈추고 지하에 무전기가 울렸다. 들리나요? 굉장히 멀리 있던 녀석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2마리 아니? 더 많을지도 몰라요. 진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들이 보낸 메시지는 그의 예상을 넘어서 있었다. 이 괴물들은 단순한 엽기들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소환하려 하고 있었고 그때 달아오는 것은 단순한 지원군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존재들이었다. 반명들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의 시선은 어둠 속으로 뻗어나갔다. 저 멀리서 3마리의 괴물이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속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며 그들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움직였다. 저건 승의 시체에서 태어난 괴물들일 거야. 진영은 스스로 중얼거렸다. 승의 시체가 불사의 존재로 도안해 3마리의 괴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았다. 괴물들이 점점 가까워지며 진영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3마리의 괴물이 동시에 달려들면 물리칠 방법이 전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영은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빨리 처리해야 돼. 연막 준비해. 명령이 떨어지자 지하에서는 즉시 연막탄이 발사되었고 연막은 그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그 연막 속에서 진영은 차가운 이섬을 되찾으며 준비를 마쳤다. 연막이 진영과 괴물들 사이를 막고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질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괴물들이 연막을 뚫고 나오기 전에 그는 먼저 공격을 준비해야 했다. 진영은 그동안 여러 번 연습을 해왔기에 연막탄을 던지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의 손끝에서 날아난 연막탄은 정확히 괴물들이 지나칠 위치에 떨어졌다. 연막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퍼지며 진영은 그의 전략대로 이동을 시작했다. 그는 과거처럼 무작정 돌진하지 않으려 했다. 괴물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연막 속에서 숨을 고른 그는 잠시 후 괴물들의 측면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부속지부터 제거해야 했다. 괴물의 부속지는 그들의 지동성을 단단하고 있었다. 겸암산 하나나 2개만 잘라내도 괴물의 움직임을 크게 둔화시킬 수 있었다. 그는 예상한 대로 괴물의 오른쪽 부속지를 노렸다. 그곳을 제거하면 괴물은 거의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영이 달아나는 순간 괴물은 그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 괴물은 빠르게 몸을 뒤틀며 진영의 접근을 피하려 했다. 순간 진영은 괴물의 부속지를 정확히 자를 수 있었지만 괴물이 너무 가까워지면서 진영의 공격은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대신 진영은 괴물의 몸에 큰 상처를 입히지 않고 부속지를 잘라냈다. 그면 부속지를 잘라내면 끝난다니 진영은 자주 섞인 말을 내뱉었다.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몸을 뒤틀었고 그 순간 괴물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졌다. 진영은 몸을 뒤틀며 도망칠 새도 없이 괴물의 소나기에 잡혔다.
안 돼. 진영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괴물의 손이 그의 목을 조여오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의 몸은 점점 마비되었고 이대로 끝나는 것 같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어딘가 멀리서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들리자 괴물이 잠시 멈추었다. 괴물이 잠시 멈춘 사이 진영은 자신의 몸을 틀 수 있었다.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을 틀어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괴물은 고통이 몸부림치며 이내 다시 움직였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영은 입을 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진영은 미친 듯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두운 안개 속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지 속에서 들리는 속삭임처럼 신기하고 섬뜩한 목소리였다. 지녀다. 너는 이미 저들의 영역에 들어섰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무엇인가 이상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존재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저들, 진영은 혼잣말해했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서 이상한 빛이 깜빡이며 나타났다. 그 빛은 점점 강해졌고 진영은 그 빛 속에서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위협하는 존재가 낸 신호처럼 느껴졌다. 마치 무엇인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진영의 몸에 흐르는 기운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의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고 그 기운은 그의 마음을 조여왔다. 이건 뭐지? 진영은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점점 더 강해지는 그 압박에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그 기운은 마치 괴물들의 도화를 불러일으키는 저주와도 같았다. 진영은 자신이 방금 겪은 일들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짙고 고대의 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우린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진영은 중얼거리며 다시 일어섰다. 연막 속에서 그는 기틀거리며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추적하려 했다. 그 빛은 아직도 그를 쫓아오고 있었고 그 빛이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때 갑자기 연막 속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나타났다. 그 생명체는 과거에 봤던 괴물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다. 그것은 거대한 형태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닮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짙고 검은 마치 우주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이었다. 반장님, 다 됐습니다. 진영은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들어있는 곳은 거친 지형을 넘어선 어두운 숲속, 그리고 그곳에 닫힌 괴물들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숲속이 울려 퍼지는 불길한 소리들, 그 속에서 괴물들의 움직임이 감지되며 진영은 점점 더 긴장감을 느꼈다. 그래, 다가온다. 준비해. 반장의 목소리가 진영의 귀에 울려 퍼졌다. 진영은 자신의 장비를 다시 점검했다. 그의 손에는 강력한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동료는 바로 드론이었다. 이 드론은 특수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 언제든지 괴물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싸움에서 그를 돕는 중요한 도구였다. 드론, 준비 완료. 진영이 중얼거리며 드론에 명령을 내렸다. 드론이 공중으로 떠오르자 그가 그동안 숨겨왔던 기술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가 숨겨야 할 괴물들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인간이 아닌 어둠의 수에 위에 겨냥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감염을 퍼뜨리며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변해갔다. 진영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다.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나만이 아니면 쉽게 처치할 수 없을 텐다. 그때 숲속에서 갑자기 소리가 울려 퍼지며 진영은 긴장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소리였다. 괴물들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소리였다. 여기, 저기. 괴물들이 나타나서 진영은 드론을 통해 괴물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반장님, 준비하세요. 알았어, 조심해.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숲속의 어두운 그림자들 속에서 3마리의 괴물들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불길하게 빛나며 입에서 번뜩이는 순분기가 보였다. 그들은 빠르게 진영의 쪽으로 다가왔고 진영은 재빠르게 연막을 던지며 그들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연막탄, 발사, 진영이 외쳤다. 연막탄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그 주위가 순식간에 흐려졌다. 연막이 벗긴 순간 괴물들은 시야를 잃고 훈련스러워했다. 그때 진영은 빠르게 그들의 측면으로 이동했다. 연막 속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은 마치 악몽처럼 괴물들에게 빠르게 달아나며 공격을 시작했다. 역시 연막이 최고야. 진영은 속으로 생각하며 괴물들의 약점을 노려 공격을 계속했다. 그 순간 괴물 중 하나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의 팔에 대어냈다. 진영은 잠시 고통에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더 강력한 공격을 준비했다. 그렇다고 물러서지 않아. 그는 순간적으로 발빛을 휘두르며 괴물의 다리를 베어냈다. 괴물은 고통스러워하며 기틀거리기 시작했다. 좋아서 다리 하나를 처리해서. 그러나 그가 돌아보기도 전에 다른 괴물이 공격을 시작했다. 진영은 급하게 몸을 피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주변에서 보였던 괴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들은 다리가 잘리면서 불안정하게 움직였고 점점 더 커다란 위험을 암시했다. 역시 그냥 물리적으로 처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군.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괴물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분석했다. 하나씩 처리해 가야 해. 하지만 저 괴물들 생각보다 힘이 세. 그 순간 진영의 뒤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엽기의 목소리였다. 너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이었지만 분명히 그의 주변에 존재하는 괴물의 하나였다. 너는 그렇게 쉽게 물러날 수 없을 것이다. 진영은 그 목소리에 반응했다. 당신이 누구냐?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 뒤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주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방 안은 골래있고 내부의 소리마저 신기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묘한 느낌이 끼어들었다. 약간의 어지러움이 몰려오는 걸 느끼며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문득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딘가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저는 탑승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처음엔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존재가 내게 만에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불안한 마음에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야, 그냥 피로가 쌓였나 보다. 내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갑자기 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팀은 드로를 잘 회수해 주세요. 저랑 진아도 따라답니다. 그녀는 전동차를 몰고 서둘러 가야 한다고 했다. 그때 나는 잠시 멈추며 밖을 바라보았다. 달빛 속에서 그림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그림자들 속에서 무엇이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진나나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보다 아까 그건 뭐였어? 나는 말했다. 격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물어보았다. 준하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게 그냥 내 목소리를 알아듣지 않았을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다. 그때 전동차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계속해서 왜곡되며 소리도 점점 이상해졌다. 창밖에서 나는 미세한 속삭임과 함께 불길한 지문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건 정말 내가 들은 소리일까? 내가 혼잣말을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었다. 전동차는 점점 더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내 심장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조금씩 닿아졌다. 그때 전방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한 그러나 강렬한 울음소리였다. 저 소리는 뭐지? 내가 물었다. 그냥 바람 소리겠지. 진나나 대답했지만 내게는 그 소리가 그냥 바람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의 울음소리 같았다. 나는 조금 떨며 창밖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내 귀에 맴돌았다. 서만 보고의 상의 목소리가 전동차의 소음 속에서 들려왔다. 진수, 그쪽은 뭐가 문제야? 진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말았다. 예정된 도력 청소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여기 총 7마리 처리했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불안정해졌다. 사망자는 한 명입니다. 나는 그 말에 조금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수의 목소리 속에서 무언가 다른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그런데 불의 시설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진수가 말했다. 건물의 발전도 충분하고 수도도 연결되었지만 이곳의 상황이 평범하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갑자기 한기와 함께 몸을 떨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거기 바로 여기 우리 주변에 있다는 순간이 들었다. 그 순간 전동차 내부의 전등이 깜박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내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들 무사하신가요? 그는 놀랍게도 전혀 진짠하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몸닫아 있었다. 네, 무사합니다. 진수가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잠시 침묵을 깨며 말했다. 잘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죠. 그러나 그 많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었다. 내겐 그 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전동차는 결국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거기엔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모두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두려운 마음을 떨치고 그들을 따라갔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조심해. 그곳엔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는 내게서 멀어졌다. 나는 그 순간 그가 말한 대로 아무도 없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감싸고 있었다. 모든 것이 미로처럼 얽히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현실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사나는 짧게 되물었다. 도대 전초와는 어제 사망자나 한 명 나와서 수대지만이 좀 필요합니다. 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조금 담아난 듯 말을 꺼냈다. 좀 이상하지 않나? 예, 식량과 물자는 넘쳐나는데 왜 사람은 부족하지? 어디선가 다른 생존자나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찾기 힘들어?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흐려졌다. 그도 모르게 짐작단이 스며들었지만 그런 미문이 틀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다. 이게 생각하기 힘들어. 최근 우리가 찾은 생존자나 몇 명이었나? 너무 적은데 이건 정말 이상하단 말이지.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불안한 마음이 계속 그의 뒷골목에서 떠나지 않았다. 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안한 이는 세상에서 이 정도로 생존자를 찾기 어려운 건 처음이라서.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는 뚜렷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미스터리처럼 얽혀있는 문제라 쉽게 넘기기 어려웠다. 다음 계획은 뭐냐? 내일까지 확보 구역 정리하고 새로운 구역을 탐색할 거다. 여기 사면도 포함해서 생존자 탐색도 해야 한다. 산이 차분히 말했다. 좋아, 그럼 나도 같이 움직이겠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관리하기엔 되게 더 효율적일 거야. 사람들이나 방사자들도 그게 나을 테니까. 그러나 구역을 탐색하면서 점차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나온 마을들, 숲속에서 나타났던 찌릿한 기운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불분명한 속삭임들. 살아있는 자는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아닌 다른 존재가 주위를 맴도는 것 같다. 마치 그들이 탐색하는 구역에 무언가 오래된, 미쳐버린 존재가 숨어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동안 생존자들은 각자의 방을 개정받아 생활했다. 남자들은 대다수가 도대에서 활동하며 여자들은 다점을 꾸리고 아이들을 가졌다. 그러나 그런 일상이 점점 불안정해졌다. 몇몇 생존자들이 점차 덤든 듯한 증상을 보였고 한 사람은 집 안에서 떠도는 그림자처럼 미친 듯이 울어댔다. 그들 중 일부는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지며 이 세계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선아는 고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정이는 어떻게 할까요? 진수의 질문에 선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게 혼자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지.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저 혼자 있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 그걸 굳이 빼내어야 할 이유는 없겠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색하게 머뭇거렸다. 뭐? 더 할 말이 있나? 상이 물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나름 욕심이 있긴 합니다. 제가 대장님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지만 저도 미래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위치에 걸맞은 배우자를 찾고 번단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나이라서 생존자들 중 지목을 받는 것도 쉽지 않죠. 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가 말하려는 걸 알았다. 그런 욕망은 살아남은 자들 중 누구에게나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누구도 더 이상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구석구석에 있는 그림자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데 그들의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힘들고 그렇다고 제가 완장지하면서 반지로 데려다 앉히자 모양이 좀 아닌가 싶기도 해서 말이죠.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예상 가능했다. 사실 진수가 지금껏 불만 없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다.
내심 여러 욕심이 생겼었지만 처음엔 최대의 눈치 때문에 이후엔 산다리에 눈밖에 날까 싶어 고민만 하던 차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이 짝을 지어 마는 모습, 그리고 서로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자니 점점 더 불편해졌다. 어느새 진수는 그들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참다 못해 결국 진수는 선달이기에 말을 꺼냈다. 어쩌면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불안한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서였을지도 모른다. 진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무언가를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선달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말이다. 대장님, 그거 좀 해도 될까요?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말한 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수색대 생존자 발견 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진수는 그 말을 꺼내고 나서 한참 동안 선달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리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진수는 그가 선달에게 그런 말을 한 이유를 깨닫고 있었다. 선달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 무슨 얘긴지 알겠어. 그럼 다음 수색대 생존자나 발견되면 내가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 한 명을 골라. 선택권을 주란 말이야. 선달의 말이 끝나자 진수는 조금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가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던 무언가 불길한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짧게 말하자면 내가 금이 여자를 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역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남겨둘 수도 있어. 이해했지? 선달의 말이 진수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그 순간 공기 중에서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다.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불기 시작했다. 진수는 몸을 움츠리며 그 기호를 감지하려 했지만 그 순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할 수 없었다. 진수는 선달의 말을 듣고 깊은 숨을 쉬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선달의 얼굴은 미소를 띤 채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미소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스치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기정상적으로 느껴졌다. 진수는 다시 한번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지만 그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대장님의 배려에 제가 뭔들 바 모르겠습니다. 진수는 마치 강제로 그 말을 내뱉으며 선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마침내 대잔실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을 열고 대잔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그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한마디로 방 안에 뭔가 잘못된 기운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가 문을 열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그의 뒤를 쫓는 듯한 소리였다. 진수는 급히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대잔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혜정이 나타났다. 왜요? 전 일로 온 거예요. 혜정은 진수를 향해 반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불쾌감이 느껴졌다. 진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장님 명령 전달. 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건넸다. 하지만 혜정은 그에게 다가가며 갑자기 문을 닫으려 했다. 직접 와서 얘기하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그 안에 숨겨진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진수는 순간적으로 문을 막으며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알아서 대장님 바쁘시니까 그냥 들어가. 진수는 그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문을 막고 있는 혜정의 힘은 예상보다 강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며 문을 강하게 닫았다. 그 순간 공기 중에서 차가운 기운이 일어나며 진수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몸은 그만큼 무거워졌고
발걸음이 느려졌다. 쾌점은 무언가를 생각하며 진수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임산부들은 전부 같이 생활할 거래. 넌 무이실 산이다 특별대우로 선택권을 줄 건데. 여기서 손자 그림이나 그리던가 아니면 나눠서 다른 애 엄마들이란 수다나 떨면서 시간을 보내던가. 쾌점은 그 말을 끝내자마자 문을 재빨리 닫았다. 그 소리가 너무나 길게 울리며 공기 중에서 마치 무언가나 흔들리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다. 진수는 그 순간을 지나며 방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문을 닫고 나서 몇 발자국을 떼었을 때 뒤에서 또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나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소리였다. 진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완전히 불안에 휩싸였다. 이상하네. 그는 속으로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러나 그 순간 공기중에서 다시 한번 이상한 떨림이 일어났다. 무엇인가가 그를 쫓고 있다는 느낌이 단하게 들었다. 진수가 멀어지자 혜점은 오랜 시간 꽉 묶어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의 표정이 풀리자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진수와의 관계에서 불편했던 점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말한 애를 가지는 순간 가치가 없어진다는 말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정말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불편한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인 말일까? 혜점은 그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그동안 느껴왔던 고통을 떨쳐내고자 했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혜점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결심이 생겨나고 있었다. 애를 가지면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나는 그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만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해. 그런 결심을 한 혜점은 점점 자신만의 세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날 동안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맑아졌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차츰 정리되었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마음이 커져갔다.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방해가 될 수 없었다. 혜점은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려 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감정, 그녀의 생각, 그녀의 꿈이 담긴 찬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녀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 같다 후회가 밀려왔다. 어머니, 저는 이제 좀 더 행복해지려고 해요. 아이에게 좋을 사람으로, 좋은 어머니로 키울게요. 혜점은 그런 말을 속으로 되뇌이며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나갔다. 그녀는 또한 어릴 적 살던 동네를 그렸다. 그 동네는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추억을 남긴 곳이었다. 길게 늘어진 골목길과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그곳에서 보냈던 소소한 일상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때는 참 행복했었지. 혜점은 그림을 그리며 고요히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그 시절에 자신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그녀의 감정과 내면을 담고 있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졌고 아이를 위한 태교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아이는 분명히 착한 아이로 자라겠지. 언제나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혜점은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평온하게 흘러갈 것만 같았던 순간 혜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존재했다.
그녀는 진수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떨쳐낼 수 없었다. 얘를 가지면 가치가 없어진다. 그 말이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진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나고 있는 이 환경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나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한 길은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 그런 결심을 한 뒤에도 질수나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가 어떤 이유로 다시 그녀의 삶에 개입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내 길을 가겠어. 혜정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로만의 고민과 불안은 이제 다 기로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진수의 존재가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가 언제든지 그녀의 삶에 끼어들 수 있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그녀를 옥죄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혜정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던 중 점점 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 그녀는 온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도 정리되고 미래의 불안감도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은지에 대해 고민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혜정은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었고 그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소외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선택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그녀에게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혜정은 자신이 조금씩 그 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